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76% 상승, 코스닥은 0.27% 하락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은 갈 길을 간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11월 달에 상당히 좀 답답하지만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하고 12월에는 좀 가볍게 상승세를 타주는 흐름으로 예상을 했는데 11월에 이 답답한 이 매물 소화가 12월 중순까지도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코스피는 조금은 답답한 구간은 넘어갔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너무 예쁘게 이평선들 다 정배열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완벽히 이제 상승세로 저는 준비를 시켜놓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따라가겠죠. 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여기 이렇게 넘겨놨고요. 121선 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한 121선까지만 좀 타주면 그 다음은 비교적 요렇게 좀 가벼운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11월부터 시작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르면 누르고 내리면 올리고 또 오르면 밑으로 또 짓누르고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또 올리면서 이제 저점은 계속해서 그래도 높여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시원한 상승이 안 나오니까 우리 개인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메이저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다거나 고를 때 이제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공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죠. 이 공포를 자극한다라는 것은 가격적 하락을 이용해서 혹은 어떤 가격적인 하락의 속도 혹은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치고 답답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2번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 지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는 있지만 결국엔 어떤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폭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구간을 차분히 기다려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11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는 미국 증시죠. 다우가 전고점을 넘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물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 좀 받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갑자기 이런 식으로 꺾을 만한 연말, 일단 최소한 연말까지는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다우가 신고가를 써내렸다 그러면 나스닥도 여기 전고점을 향해 일단은 좀 가는 흐름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말도 안 되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언제까지 누르기만 할 수는 없겠죠. 한번 튀어 오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시점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고 해서 12월까지 정말 이렇게 계속 답답하게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면은 답답하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놨고 121선 이렇게 올라타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물량 부담도 덜어내고 1월부터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섹터는 2차 전지랑 반도체, 로봇 정도,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좀 죽고,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좀 힘을 못 쓰고 하면서, 가장 이제 굵게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시장의 양추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사이드 개념에서 로봇, 이랑 제약 바이오 정도가 하루하루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섹터는 사실상 지금은 반도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도 기존에 많이 올라오던 종목들이 아닌 2023년 소외되어 있던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죠. 역시나 대장인 제주 반도체는 큰 조정은 없었고, 최근에 이제 급하게 올라왔던 뭐 태성이나 SFA 반도체나 뭐 피달릭스, 고영, 어부 반도체 이런 애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죠. 23년 크게 시세를 냈었던 한미 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네, 거치고 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소외되었던 바닥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뭐 온디바이스나 CXL 같은 재료들을 순환매 시키면서 올라올 애들은 또 지속적으로 새롭게 올라올 거고, 바닥에서 소외되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쉬고 있던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좀 또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요. 반도체는 그 정도 이 안에서 순환매 개념으로 이해하고 뭐 시속 게임을 잘 좀 박자를 타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전 하이닉스, 하이닉스 대단하죠. 너무 멋있죠. 뭐 하이닉스 뭐 이 박스권 뚫고 간다. 뭐 신고가 이제 전고점까지도 한번 이제 도전이 나올 거고 15만 원까지. 일단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무난히 아마 시세를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박스권을 이제 뚫어 놓고 천천히 또 한 뭐 8만 원 요 정도까지는 기세를 몰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반도체는 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증시 아직까지 주도 섹터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이제 주도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도체가 좀 쉬면은 뭐 저번 주 이제 금요일처럼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반도체가 아무리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를 땡기려면은 2차 전지를 반등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는 뭐 다시 예전처럼 주도 섹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뭐 조금 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에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올리는 날은 다른 애들을 좀 죽이고, 에코 프로그램 좀 쉬게 해놓고 다른 애들 올리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좀 순환매가 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이 이제 시속 게임 하는 거죠. 에코 프로비엠이 어찌됐건 이제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코 프로비엠이 상승하는 날은 다른 애들이 조금 수급이 빠지고, 에코 프로비엠이 이제 금요일처럼 조금 쉬는 날은 에코 프로를 비롯해서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수급이 조금 돌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는 돌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뭐 어느 정도는 저는 뭐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제 요 정도에서 뭐 바닥을 더 이상 이제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보면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쓰리 바닥을 다져놨죠. 저점도 조금씩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저점 만들고 여기서 또 한 번 저점, 또 저점, 거의 차트는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좀 넘기면서 다시 121선을 올라타면 또 이런 데까지 한번 지수 한번 장대 한번 쭉 뽑아주는 날 2차 전지가 쉽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뭐 보시면 어느덧 요때 이제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만들어 이제 변수가 생겼던, 변동성이 크게 생겼던 요 장대 양봉을 넘겨놓은 종목들도 있어요. 보시면 포스코 퓨처에 어느새 넘겨놨죠. 여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날 만들어놨던 이 매물대를 요때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천천히 또 매물 소화하더니 결국은 여기를 넘겨놨다. 이거는 121선 뭐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좀 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다음 뭐 다 비슷해요. 2차 전지 애들은 차트가. 금양도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서 삼각 수렴의 형태에 있죠. 그리고 이평선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시 싹 모아놨습니다. 241선만 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이 좀 지루한 수렴 구간 혹은 바닥 구간을 좀 끝내고 상승이 나오는 날, 이 아마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멋있게 장대 한봉을 한번 뽑아주는 날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에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당연히 또 로봇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요. 얘도 로봇주 현재로서는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주들의 영향을 최근에 보면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 좀 로봇 섹터를 끌고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신규 상장주의 하나로서 그냥 제 갈 길을 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로봇 섹터가 움직임이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려면은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여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이 보시면 나쁘지 않죠. 얘도 저점을 천천히 이렇게 넘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뿅 하고 뭐 뉴스 하나만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언제 또 전고점까지 시원하게 가볼 수 있는, 로봇 애들도 약간 2차 전지 애들이랑 비슷하다. 저점을 조금씩 이렇게 넘기면서 바닥을 확실히 좀 다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봇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뭐 세 개 섹터 정도 보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최근에 핫했던 애들은 조금 이제 죽는 느낌이 강하죠. 한동훈 테마주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거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요때 제가 한동훈 테마는 이제 고점 찍고 하락 나오는 이제 사이클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반등도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뭐 대상 어디 갔죠? 대상 우선주. 뭐 대상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혼자 약간 이제 독단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딱히 우리가 관심 갖고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멘트를 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뉴스도 보시면 이제 비대위원장의 원희룡 장관이랑 이제 한동훈 장관이랑 어느 쪽이 이제 좀 선정이 되느냐를 놓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힘도 뭔가 뭐 안정성보다는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되더라도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원희룡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오른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STI인가요? 걔가 좀 움직임이 나왔지만, 혹시 원희룡 쪽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테마의,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의 형성 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동훈 쪽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는 여기서 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재료 소멸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쪽으로 좀 더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시세를 낼 대로 내고 약간 이제 고점 찍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다시 테마가 새롭게 시세를 낼 수 있을까? 그쪽 가능성보다는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쪽으로 보고 일단은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요. 재료 소멸로 죽는 줄 알았더니 얘네가 다시 뭔가 만들고 새로운 한동훈 테마주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기존에 얘네들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또 새로운 한동훈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가주면 오히려 그거는 저는 뭐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애들이 뭐 반등 나오면서 가는 척 해봐야 결국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요일도 보시면 다른 애들 거의 다 그냥 별로 반응 없고 죽어가는데 대상 우선주만
상한가 들어갈 것처럼 막 하다가 장마판에 쏟아버렸죠. 그러면서 시간에서도 지금 뭐 한 4%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동훈 테마는 조심하고 다시 보자.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또 인맥주는 좀 지금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게 낫죠. 얘네들이 다시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민청 관련 테마 정도만 체크하자. 그러니까 이제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한번 수급이 이동하는지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테마는. 그래서 엑스페릭스랑 뭐 오픈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체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놓고 기다리자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최소한 이제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천천히 흐름을 만들다가 이런 부분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뭐 뉴스 달고 전체적으로 막 오픈롤이랑 인스웨이브랑 얘네들이 다시 한번 같이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지금은 여기서 죽을지 다시 흐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굳이 뭐 접근해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는 거죠. 오픈홀도 이제 21선 여기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 이 나오면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다음에 테마는 지금 별로 그렇게 볼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섹터 쪽으로 수급이 한번 싹 몰리면서 지수가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마 쪽은 뭐 딱히 뭐 볼 게 많이 없고요. STO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찍고 좀 많이 시세 자체가 죽어가고 있고 뭐 엑스게이트도 여기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로나 다른 양자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엑스게이트 혼자만 이날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의도적으로 그냥 올려놓고 뭐 물량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테마 자체가 뭔가 예전처럼 뜨겁게 주도 테마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양자 쪽도 일단은 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은 온디바이스랑 CXL 일단 새로운 키워드가 좀 생겼기 때문에 항상 요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도 테마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메인 주도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라는 메인 주도 테마가 생기고 그 안에서 제가 소 테마가 여러 개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온디바이스, 뭐 CXL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예전에 2차 전지라는 메인 테마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메인 테마의 소테마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반도체도 지금 그런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랑 CXL 관련주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초반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요. 요 신규 상장주 3총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LS 머트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세 종목의 이제 공통점이 또다시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도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지 않고 버티고 다시 5일선 타고 흐름 만들면서 여기 이제 꼬리 빼고 여기만 넘기면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일단 스타트를 다시 한번 끊어줬고, 그러니까 뭐 LS 머티도 여기서 투상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눌렸고, 여기서 이제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양봉으로 또 차 올라오고 시간에서 올려놨다라는 것은 또 여기서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쉽게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LS 머티도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넘기고 가는지,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 머티가 여기서 이날 이제 상한가라고 치면 얘도 뭐 한 요 정도 한 3상한가 나오고 한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LS 머티도 급등 조정 다시 급등, 요런 시나리오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죠.
뭐 힘으로만 따지면 에코프로머티 뒤지지 않는 뭐 따따상의 그 다음 날까지 상한가 보여줬으니까 끼로는 에코프로머티 뒤지지 않습니다. LS가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도 다시 여기 금요일 날 전고점까지 자 이렇게 시세를 갖다 놓으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쌍봉 맞고 죽느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느냐에 기로했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수급도 좀 한번 봐볼까요? 연기금이 최근에 뭐 계속 정말 지치지 않게 사 모으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